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상담소,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1부에서 전화 연결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부에 전화 연결이 이미 다 된 거 아닌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2부는 또 2부 나름대로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고요. 지금부터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화기 드시고 지금부터 전화 계속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02-2638-3985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이 혹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는 100원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전화를 주시면서 내가 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상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 있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달아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바로 이제 간밤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이제 구글의 실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기술주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엔비디아 역시도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월요일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조금은 이제 마음을 좀 놓고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하고 완전히 똑같이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현재 분위기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역시 고점이 일정 부분에서 좀 막히는 이렇게 아래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제 상승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지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은 바로 이쪽에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과거에 1월 달에 주가 하락하고 나서 자리를 잡았던 구간과 이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주는 조금 종목들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내려갔다가도 다시 반등 나오고 내려갔다가도 반등 나오고 약간 지지부진한 이런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수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잡아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방향이 위쪽으로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듯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다음 주에 좀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걸까? 자,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잘 저하고 함께 같이 해결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같이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이 종목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계속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연회는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자, 잠시 후 1시부터 어디에서 강연회를 하는지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 다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희 멘토님들이 강연의 일정들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잠시 후 1시에는 제가 부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부천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장소는 아마 아래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거든요. 거기 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내일 일요일 날은 제가 경남 창원으로 갑니다.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 6층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대는 좀 달라요. 토요일은 1시부터 3시까지지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창원에서 진행되는 강연회 11시부터 오전이죠. 그리고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연회 오실 때요. 여러분들이 뭐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료로 진행되는 강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만 오시면 되는데 다만 시간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부터 진행되면 1시에 딱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일찍 도착을 해주시면 자리도 편안한 자리에 맡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유롭게 차 한잔 하시면서 이 강연의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촉박하게 오시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자리를 찾아서 좀 앉기도 조금 이제 버거운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좀 서서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조금 일찍 서두르셔서 오시면 편안하게 강연회를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강연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필요한 얘기들만 해드려요.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고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연회이기 때문에 강연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연회 만약에 내가 위치한 곳에 강연회를 한다라고 하면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는 바로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 저는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볼 때도 기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화들이 그 전에 좀 많이 몰리면 지금부터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조금은 힘들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를 들고 전화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도 상담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기회는 있을 때 잡으셔야죠. 전화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2부 연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전화 연결을 저하고 하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코세스. 코세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400원에 10%요. 16,400원에 10%를 매수하셨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15,400원이니까 지금 매수를 하신 지는 그래도 조금은 되신 것 같아요. 뭐 지난달이나 아니면 뭐 이번 달 이제 4월 초 정도? 그쵸? 네, 내리기 시작 직전에. 내리기, 그럼 매수하고 나서부터 빠진 거네요. 네, 네, 맞아요. 내리고 있을 때요. 그쵸? 내리고 있을 때 사셨네요. 아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매수하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아마 그 AI 관련, 이제 온디바이스 AI죠. 관련주로 지금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때 안 사시고 왜 늦게 사셨어요? 아니, 종목을 잘 몰랐어요. 모르다가.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 모르고 사셨는데 혹시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회사 내용이랑 네. 네, 괜찮나 그걸 좀 보고. 확인하셨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사실은 네. 단타하려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한 18,000원 정도까지 보고, 네. 예, 그 정도까지 다시 오를 줄 알고. 제가 예. 근데 딱 느끼기에는 단타 주식을 하신 경험이 많진 않죠. 오래되셨어요? 네, 그냥 하다 말다 했어요. 그래요. 자,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단타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가격에서 들어갔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줄까? 단기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가격대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세스 주가를 보면요. 지금 표시해놓은 가로선 표시해놓은 데가 바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코세스를 매수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 가격에서 보통 매수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래에서 주가 밀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 나오고 또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네. 아무래도 이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너무 일찍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 네, 자체가. 맞아요. 그죠? 이게 타이밍이 정말 아쉬워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데에서 매수하셨다면 소폭이라도 수익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코시스를 매수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코시스도 역시 이제 반도체 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반도체 네. 관련주들이 요즘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기술주들의 조정과 함께 좀 눌렸어요. 그렇죠? 네. 지금 코시스는 제 생각에는 어제 이제 미국에서 어제 기술주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장에 월요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000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본 네. 매수 가격 이제 목표 가격은 근데 제가 볼 때는 17,000원 정도 선에서는 네. 저는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코세스는 다음 주에 아마 탈출 기회 주면 17,000원에서 빠져나오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다음에 매수할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맞아요. 이왕이면 제가 저점이 좀 잡히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요 최근에 보면 여기 저점 잡아갈 때 있죠. 차라리 이런 네. 자리에서 매수하면 조금 더 아무래도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다음에 네. 매수하실 때는 요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진영 네네, 대표입니다. 수고 네. 많으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필 에너지. 필에너지 28,600원에 비중이 좀 많아요. 30%도 조금 넘어요. 28,600원에 30%예요. 네네. 아우, 비중이 30%라 그랬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게 28,600원에 30%인데 네네. 뭐 비중이 사실 30%도 많긴 해요. 근데 네, 간혹 가다 보면 100% 매수했다.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네네. 근데 이제 30% 정도 비중인데 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음,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크기 네네. 때문에 그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필에너지는 이 네. 종목을 매수를 최근에 하신 언제쯤 하셨어요, 혹시? 한 2달? 한 2달 된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되셨어요. 2달 좀 안 오, 된 것 같다. 두 그 달이 좀 안 정도. 됐어요. 그럼 네네.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났었나요? 아니면 안 났었나요? 아니, 안 났어요. 안 바로 나고 떨어진 거죠. 한 네. 번 잠깐 올랐는데 그거를 어떻게 금방 음. 이렇게 올랐는데 빨리 이렇게 못 팔아갖고요. 아, 그럼 제가 볼 네, 때는 네, 아마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정도 된 한 것 달이 같아요. 조금 안 됐죠. 4월에 매수하신 거예요. 4월 네네네, 초쯤에. 맞아요. 예, 그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반등 살짝 나왔던 데가 이 자리였고, 근데 이제 네네네, 밀려버렸죠. 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매수 가격 위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못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필에너지가 이 네, 삼성 SDI라는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네, 삼성 SDI로 인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네, 이 관련주로 한번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도 아마 돌아가는 사정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네,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2차 전지 쪽을 말하는 네, 거고, 그다음 네, 2차 전지 관련 사업들이 지금 요즘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를 네, 보셔서 아시죠? 네네, 어때요?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테슬라도 네, 지금 주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뭐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이게 뭐 반등이라고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필에너지도 이 전고체 네, 배터리도 지금 이제 양산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네, 굉장히 길어요. 아유, 그죠? 지금 네, 2024년도인데 삼성 SDI 쪽에서 얘기하는 건 한 2027년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를 더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필에너지의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죠? 네, 네. 납품이 돼서 생산이 되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건 단기로만 대응하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유, 그리고 종목의 그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가격까지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요번에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그냥 계속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중간중간마다 계속 반등을 주죠. 그리고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는 네,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 반등 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아직까지 네, 다행스러운 건 이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많이 이제 출회되진 않았어요. 네, 매도가 되게 많이 나와서 주가가 막 이제 밀린 게 아니라 네, 작은 금액의 작은 네, 거래에 주가가 빠진 거라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쯤은 다시 또 이제 탈출의 기회는 줄 것 같긴 한데요. 아,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매수가보다 좀 맞아. 낮을 수 있어요. 네네. 네, 얼마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필에너지는 네. 위쪽으로 27,000원 정도 아, 반등 시에 네네. 저는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네.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시다가 네. 시장이 또 분위기를 좀 같이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네. 지수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보다 시장 네. 분위기가 좀 좋으면 같이 반등을 좀 주니까요. 네. 27,000원 반등 나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 아, 네, 네네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칩스 앤 미디어요. 칩스미디어.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2,600원에 10%입니다. 22,600원에 10%예요. 네네. 아, 이거 최근에 사셨군요. 네네. 아우, 근데 매수하고 나서 뚝 떨어져가지고. 네. 아니, 제가 그걸 검색해 보니까 네. 모든 증권사에서 38,000원, 39,000원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쵸.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나온 네네. 그 목표 주가하고 예, 예. 목표 예. 주가가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잘 안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네. 칩스앤미디어는 지난번에 주가가 37,9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네네. 네,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와서 떨어진 거잖아요. 예, 예. 원래 주가라는 건 현재 네. 시점에서 뭐 실적이 좋거나 이랬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칩스앤미디어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네. 기업은 실적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네. 실적이 지금 어떻던가요? 별로 크게 그렇지 안 좋지는 좋죠. 않아요.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순이익이 이익이 네. 아니라 적자예요. 267억이. 예. 예. 그러면 이익은 적자인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선반영이 여기서 이뤄진 거거든요. 네.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떨어질 때는 뭐예요? 선반영 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네. 어떤 조정이냐면 실적이 아직 안 따라갔잖아요, 주가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줘야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네. 실적이 그렇게 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주가는 결국은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보고서들 작성하잖아요, 목표 주가. 네네. 그거를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100% 증권사에서- 신뢰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게 거의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올라가겠죠. 실제로 지금 주가하고 네. 그다음 목표 주가하고 100%의 어떤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표 네. 주가가.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통 제시를 하냐면 1년 정도의 기간을 제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만간 이 가격까지 올라갑니다라는 확신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칩스앤미디어는 지금 주가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네. 고점 자리 있죠, 여기 이 가격대. 네. 이 가격대를 원래 지켜줬으면 여기 이렇게 고점이 있고 이 가격을 지켜줬으면 아마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줬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반등이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매수 가격이 최근이라 네. 만약에 위에 3만 원, 3만 5천 원 막 이런 데서 사셨다면 이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일단 뭐 시장 반등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네. 아마 이 종목도 2만 3천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때 한번 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길게 보실 시기는 아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나서 아마 한참 동안은 좀 횡보하거나 이런 이제 조정 기간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칩스앤미디어는 2만 3천 원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반등 줄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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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점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수 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요. 예, 예. 어려운 종목인데. 네, 어떻게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9,000원에 10%요. 39,000원에 10%예요.
예, 예. 아, 그래요. 이거는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럼 지금 주가가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혹시 얼마 정도를 지금 목표 가격으로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42,000원이 지금 매수로 올라오는데 거기까지 오겠어요? 저는 그냥 4만 원에 나오면 어떨까요? 아, 4만 원에? 네. 왜냐면 아. 지금 유스베타시스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걸 봐야 돼요. 예. 많이 올라왔죠. 거기다가 또 네. 여기서 이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때 밑에 보면은 거래라는 게 있어요. 거래. 거래량 아시죠? 예. 네. 이 당시에 거래량을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잡혀요. 많죠? 예. 이때 올라올 때. 예. 근데 지금 네. 최근 들어서 거래를 보면 거래가 어때요? 상당히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니까 줄었다는 건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한 차례 크게 계속 올라왔던 거라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때 조정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페타시스는 4만 원 목표 주가 보세요. 그래서 4만 원 올라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요? 미국에서 기술주가 또 반등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예. 4만 원에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상담을 또 이어갈 텐데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있죠. 02-2638-3985번. 자,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수화기 들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하이브고요. 네. 20만 9,500원에 네. 그 30% 들고 있어요. 20만 9,500원이요? 예, 예. 이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 상황은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한번 장대 음봉 맞았잖아요. 네. 그게 그거 반영돼서 그렇게 내려온 건데 네.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예. 아, 근데 지금 저 여론도 그러고 네. 그 좀 불안하죠. 어두워 대표 네. 그분 뭐 좀 음,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을 좀 이제 좀 뭐라고 여론이 해야, 또 그렇게 또 이제 예, 바뀌고 또 있으니까. 그분을 이게 네. 좀 감싸려고 그런 여론도 있고 네, 막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요. 좀 뭐냐면 불안해가지고 제가 네.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뭐 다투고 할 때 한쪽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 이제 예. 이쪽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예. 한쪽의 얘기만 들어볼 수는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 하이브하고 어도어라는 이제 엔터, 이쪽이 이제 그 하위에 있는 엔터죠.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마찰이 생겨서 이쪽 하이브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보니까 이제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회견을 보니까 또 하이브 쪽에서 좀 잘못했네.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예. 내용 자체는 그죠. 서로 간에 뭐 증거를 갖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만 우리는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예, 예.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걸 정리해야 될까?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사는 게 좋을 걸까?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번 이제 사건을 이제 하이브 쪽에서 하이브 쪽이 좀 맞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 이번에 배임 혐의로 이제 이 민희진 대표가 지금 나가게 되면은 정상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지면서 이 사실이 좀 왜곡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걸 기회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하이브는 제 생각에는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어느 쪽에서의 이제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그 협의죠. 이 타협점을 찾아서 협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쨌든 주가는 정상화가 되긴 할 거예요. 뭐 뉴진스도 지금 뭐 새로 이제 신규 앨범을 출시를 하고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는 제 생각에는 한 1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9만 5천 원이요? 네, 19만 원 정도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잘 잡혀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이제 서로 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서로 뭐 이제 폭로를 하고 굉장히 좀 난잡하게 가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9만 원 정도 선에서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일찍 시청자분처럼 저점 매수다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21만 원 선에서는 저는 좀 탈출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끌려다니면 좀 오랫동안 끌려다니면 힘들어지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엔터 쪽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기회 줄 때 21만 원 정도 선에서는 지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9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요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는 21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21만 원 정도 오면 그냥 다 털고 나오라는 네, 소리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세요. 종목들 많잖아요. 굳이 이거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베팅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그러니까요. 하이브는 21만 원 선에서 저는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국제약품이고요. 네, 매수가가 6,900원이고 네. 저기 10%예요. 6,900원에 10%요? 네. 이거 혹시 3월에 사신 거예요? 네, 3월 말쯤에. 그 왜 이때 사신 거예요, 혹시? 아니, 장대 항복 나와가지고 단타로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했다가 물렸어요. 아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때는 네. 이제 절대 물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빨리 내가 만약에 이걸 정리를 손실이 났을 때는 바로 칼같이 정리할 그 정도의 그 자신감이 없으면 애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항상 보면은 빠지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네. 반등 나오지 않을까? 혹시 이번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네. 이제 여기서 내려가고 나서 아마 이때 반등 줄 때 좀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결국은 빠지잖아요. 네. 네, 이 종목이 빠진 이유는 아시죠? 일본에서 지금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국제약품이 네. 지금 이제 수혜주로 잠깐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때 이- 샀어요. 그렇죠. 이거 근데 지금 일본에서 감염병이 돌았던 그 기간이 최근은 네. 아니죠. 네.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 굉장히 막 이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있어요. 좀 묻히는 네. 분위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건 이 테마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급이 움직이는 종목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쪽에서 좀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탈출을 지금은 못 해요. 네. 지금 팔 수는 없잖아요. 이미 좀 팔 거였으면 진작 팔았었지. 그죠?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4,50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 한번 자리만 잡아주면 한번 이제 올라올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올라오는 반등은 그 지난번에 음. 올라왔을 때 반등처럼 세지게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은 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네. 6,000원 정도에 가까운 가격에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5,500원 딱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반등 주면 5,500원 때부터 해서 이거 좀 팔아야지. 이 손을 마우스 버튼에 딱 갖다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좀 네.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파셔야 돼요. 이거는.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떨어졌으니까 5,500원 위로 반등 나왔을 때 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동이고요. 네, 대동. 14,300원에 15% 갖고 있어요. 14,300원에 15% 갖고 계세요. 네, 네. 자, 네. 이것도 가격이 녹록지 않네요. 네. 자, 네. 대동 매수는 올해 그 초쯤에 하신 거예요? 네, 네. 올해 초에 했어요. 올해 초에 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대동을 왜 그 매수하고 나서부터 지금 떨어졌죠, 계속 주가가. 맞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중간에 반등 한번 주면서 매수가 부근에 한번 왔었다 빠진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를 혹시 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 종목. 얘가 이제 그 본업이 이제 올해
탄탄한 반면에 신사업으로 로봇하고 또 코스코에 이제 네, 납품 소식이. 코스코에 네. 네네 납품한다고 있었고. 해서 저는 이제 뭐 또 겨울도 지나면 본업도 좋아지고 금리 인하도 이제 뭐 되면 또 성장하고 신사업도 또 로봇을 네.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패턴도 이제 지난번처럼 한번 급등을 또 기대를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네네. 뉴스를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대동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게 농기계 쪽이죠. 네네. 원래 본업이 그쪽이잖아요, 원래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로봇 사업을 신사업을 추가하는 건 물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트랙터라든지 엔진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좀 있긴 하니까요. 그런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네. 떡볶이 가게에서 네네. 떡볶이를 팔다가 갑자기 이제 해장국을 팔아요. 네. 그럼 갑자기 해장국의 판매가 떡볶이 판매량을 넘어설까요, 바로? 아니죠. 떡볶이집이기 때문에 이제 해장국을 먹어도 근데 한두 명 정도가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이게 전체 그 실적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너무나 핫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신사업 추가를 하면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지금 뭐예요? 테마예요, 테마. 네, 이 종목은 아직 실적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가시성의 뉴스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동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로봇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반등을 줘도 그때 이후에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11,000원 정도까지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11,000원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한 가격이 14,300원이신데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급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을 보면은 일반적인 뭐 수급,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막 사서 끌어올리거나 이런 형태의 수급은 아니고요. 보니까 뭐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개인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류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은 줄 것 같긴 한데 이게 반등을 줘도 빠르게 반등 주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14,000원 정도 이 선에서는 전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대동은 이제 반등 나오면 14,000원 부근에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뭐 네네. 이거 계속 미련이 돼요. 로봇이 좋아질 건데 미련이 된다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럴 때는 14,000원 저는 반등 시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이어서 저희가 강연의 일정들 이번 주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거든요. 자, 일정들을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부천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잠시 후에 부천으로 넘어가서요.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바로 내일이죠. 경남 창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회 끝나고 바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창원에서 진행되는 강연회는 1시부터가 아니라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좀 이른 시간에 강연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경남 강연회도 제가 창원에서 지금 아래에 주소가 나와 있죠.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강연회. 제가 창원은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가는 만큼 여러분들 뭐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들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뭐 2달 전부터 이제 앞으로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죠. 구리 가격도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강연회에서 한 약 2달 전부터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연회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해드리니까 많이 오시면 저는 그만큼 더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시 후에 부천에서 강연회 그리고 일요일 날 창원에서 강연회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후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자, 전화번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02-2638-3985번. 아마 상담을 제가 진행하는 것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또 상담이 가능하니까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수화기 드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300원에 100% 샀는데요. 15,300원에 100% 사셨어요. 예. 아우, 화끈하시네요. 성격이. 근데 이거 어떻게 매수해서 수익이라서 진짜 다행이긴 한데요. 예. 이 손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자, 그러면 에너빌리티를 확신을 갖고 매수를 100%까지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이게 그 원전 SAM 같은 걸 네.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 18,000원은 가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요. 원전주로 지금 원전 쪽이 앞으로 좋아질 거란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예. 네,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원전 사업이라든지 또는 소형 원전 쪽이 미국하고도 이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가 많이 예. 전력이 부족해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AI의 기반이 되는 건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이 전기 먹는 하마예요. 전기를 예. 엄청나게 잡아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충족을 이제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전이 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기업이에요. 제가 볼 예. 때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다행히도 수익이 나서 다행이지만 예. 아무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비중 조절을 좀 다음 주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수익이 좀 났으니까요. 예. 지금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신다면 저는 50%로 뭐 가져가시고 끌고 가셔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예. 100%는 너무 위험하니까 저는 이 종목은 한 절반 정도 일단 줄이시고 나머지 예. 절반은 저는 이제 위쪽으로 16,000원 정도, 18,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셔도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 절반 정리하고 나서 18,000원까지 저는 끌고 가셨다가 그때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로보틱스 76,900원에 20%요. 두산 로보틱스를 사셨군요. 네네. 72,900원이면 76,900원이요. 그쵸. 네. 이거는 최근인 것 같아요. 매수하신. 네, 예. 참다가 사신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뭐 7만 원대로 네. 떨어져가지고 샀어요. 그쵸. 보고 네. 계시다가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쩌나요?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좋은 매수 시점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네, 왜냐면 지금 아마도 이제 이 매수가 아래쪽으로 7만 원 정도죠.
이 가격에서 예. 지난번에 좀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네.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겠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네. 조금은 이제 서두르셨다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주고 다시 이제 밀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지만 확실하게 밑에서 저점이 잡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래가 필요해요. 거래. 네. 어. 네. 지금 여기서도 올라올 때 뭐가 나왔냐면 거래가 지금 나왔죠. 이렇게 아래쪽에. 근데 지금 네. 여기서는 아직 거래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를 보고서 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7만 원 네. 아래로 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안전하게 저는 7만 원을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7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 위쪽으로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센 반등은 저는 좀 나오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7만 5천 원 넘어가면 지금 매수 가격이 7만 6천 원대죠. 네. 네. 7만 6,900원이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8만 원 정도로 보죠. 네. 네. 네, 7만 원 손절가 잡고 8만 원 목표 주가 잡고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다음에 매수를 하실 때는 거래를 좀 확인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용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금양 가지고 있고요. 그냥 예, 10만 4천 원에 샀고 한 34% 정도 돼요, 비중은. 10만 4천 원에 34%요? 예, 금양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을? 이게 산 시점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뭐 한 7만 원대 산 것도 있고 네, 한 14만 원 정도에 산 것도 있고 막 추가 그래가지고 매수를. 예, 사다 보니까 지금은 네. 뭐 평당 가수가 한 10만 4천 원 정도 되고 네. 지금 손실들이 한 1,000만 원도 막 넘고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저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4695 배터리 그 개발 소식이 한번 있었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좀 뛰어 올랐었어요, 금양이. 예. 근데 금양을 혹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혹시 이거 몇 년 정도 보고 이거 가져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일단 저희는 그 단기보다는 그 네. 장기 쪽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장기 쪽으로요? 예, 장기로 두고 볼까 어. 생각은 드는데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거나 뭐 그런 네. 거 보면 뭐 금방 뭐 어떻게 된다 막 그냥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얘기 많이 나와서 하죠. 네. 예, 좀 걱정돼서. 근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 장기라는 기간은 제가 볼 때 3년 이상은 보셔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3년 이상 또는 이제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기간이라는 건.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금양이 이미 호재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너무 예, 주가가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10만 원 아래로 과연 떨어질까 싶었는데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7만 원 대까지 갈까 했는데 7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은 이제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계속 담아가는 건 저는 좋진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다행히도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현재 가격은.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10만 5천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 탈출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그때 나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이게 너무 먼 미래를 계속 내다보고 간다. 이거는 전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전기차가 미래라고 하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그 완성차 업체들이 뭐 현대라든지 기아차들이 지금 전기차를 계속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을 줄이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늘리고 있잖아요. 예. 전기차가 미래라고 하면 전기차를 계속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테슬라의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실적이 계속 안 좋고. 그렇죠? 맞아요. 그나마 지금 잘 팔리는 자동차를 보면 전기차를 보면은 중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 자동차도 지금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업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전을 계속 미래다 끌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미래가 바뀌면 낭패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럴까봐. 네, 맞아요. 그래서 금양은 저는 좀 짧은 시기에 탈출하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래로 보면은 이제 손절가는 85,000원, 그리고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105,000원. 이렇게 잡고 저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인성 정보고요. 네. 2,750원에 10%입니다. 인성정보 예. 2,750원이에요. 네. 혹시 뭐 금요일날 종가에서 하신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느낌이 있다. 종가를 사셨군요. 예, 이게 개파락 한 다음에 안 빠지길래 네. 갭을 메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음. 이거를 저점을 무너뜨리면 손절하면 좋을지 아니면 네. 밑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개파락이라는 게 보통 이제 갭상승과 개파락 이렇게 이제 그 캔들이 딱 떠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탁 내려가서 출발하는 경우를 예. 갭이 있다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갭을 메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네. 갭이라는 건 이제 무조건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갭이 생겼을 때 어떤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상승을 할 때도 상승 갭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상승 갭이 뭐 어떤 그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갭은 네. 안 메워지는 거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하락 갭이 나왔을 때 이 갭이 발생했을 때도 만약에 네. 이제 하락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이 갭은 유상증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근데 이건 유상증자라는 그 확실한 그 하락의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이제 이 갭이 메워진다라는 건 어쨌든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건데 거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리나요? 그럼 네, 오래 저점을 걸릴 수도 무너뜨리면 있어요.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손절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매수 가격이 지금 뭐 손실 중인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저는 좀 빠르게 단기에 네.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예, 갭을 그냥 메워가는 정도까지 보지 마시고 예. 2,900원 정도 선에서 네. 저는 이제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래쪽으로도 순절가를 잡고 가세요. 잡고 네네네. 하락이 완전히 뭐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래쪽으로 보니까 2,600원 정도로 잡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2,600원이요? 2,600원과 2,900원 이 정도 알겠습니다, 잡아놓고 멘토님. 위아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에 또 오면 오늘 상담 못 해드린 분들 좀 최대한 많이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시에는요. 제가 부천에서 강연회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 아래 나와 있는 주소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5층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제가 경남 창원에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한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강연회가. 강연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강연회 참여하기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제가 많은 이야기들 마련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잠시 후 그리고 일요일 날 저는 강연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